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치 PD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3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성능 이전에 보면 예쁘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스마트폰을 삼성이 내놓는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스마트폰에서 감성 이야기하면 아이폰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했는데 2021년 8월에는 갤럭시 Z 플립 3가 가장 잘 나가는 감성으로 사는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고를 때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라서 갤럭시 Z 플립 3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손에 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크림이나 라벤더가 아닌데도 볼수록 예쁘네요. 하지만 감성으로 사는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좋은 점, 아쉬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알고 사야 사용하다가 아쉬움을 덜 느낄 테고 생소한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빨리 적응할 거예요. 외형적으로 접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는 갤럭시 Z 플립 3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색상 투톤 처리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을 살짝 높게 만든 부분이 한몫하긴 했지만 아담하니까 더 예뻐 보이죠. 손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접었을 때 두께가 15.9mm에서 17.1mm로 조금 두꺼운 편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립감이 충분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86g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클리어 케이스를 씌우면 213g이 나옵니다.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닌데 들고 있으면 약간의 묵직함은 느껴져요. 딱 봤을 때 아담한 크기니까 가볍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잡았을 때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갤럭시 Z 플립 3는 접었을 때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펼쳤을 때 6.7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Z 플립보다는 커졌지만 여전히 작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커버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워도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키운 것은 만족스러워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Z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커버 디스플레이로는 주로 시간 및 알림 확인, 삼성페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가끔 음악 컨트롤러로 사용했는데 접은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는 게 제법 편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두 가지 요소에서 적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베젤의 두께인데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조금 굵은 프레임 사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바형 스마트폰들과 함께 놓고 보면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나마 상하좌우 베젤이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거슬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형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길쭉한 22:9 화면비입니다. 갤럭시 S1 시리즈 화면비가 20:9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19.5:9니까 Z 플립 3를 써보면 가로폭이 좁으면서 더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Z 플립 3를 펼쳐서 세로로 사용을 하든 가로로 사용을 하든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 세로로 사용하면서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제법 괜찮습니다. 저는 주로 위에 유튜브 켜두고 아래에서 카톡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는데 이분의 사용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22:9 화면비가 20:9나 19.5:9와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쓰든 안 쓰든 체감 차이는 조금 더 크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접히는 부분의 주름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의 주름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면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손에 닿는 느낌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주름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딱히 손에 자주 닿는 위치가 아니고 접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신경 쓰이는데 Z 플립 3는 반대로 사용할 때 손이 자주 주름 부분을 만지게 되니까 촉감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밖에 디스플레이 본연의 능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의 화질이나 색의 표현은 보고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스냅드래곤 888AP에 8GB 램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램이 살짝 아쉽긴 한데 AP를 보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스마트폰임에는 분명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가장 좋은 상태에서의 벤치마크 점수는 긱벤치5 싱글코어 1000점대, 멀티코어 3400점대로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한 갤럭시 S1 시리즈보다 더 좋아요.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점수는 5500점대가 나와서 갤럭시 S1 시리즈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사용간에 이런 최고 상태의 성능을 만나기는 힘들고 스로틀링이 많이 걸려서 성능 제한이 됩니다.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최고점 대비 안정성이 64.8%로 그래프상으로 처음에 성능이 한번 떨어지고 중간에 또 한번 떨어져서 3400점대 점수를 기록합니다. 다른 스로틀링 테스트인 CPU 스로틀링 테스트 앱을 돌려봐도 성능이 단계적으로 떨어져서 최초보다 낮은 수준에서 퍼포먼스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는 스마트폰은 없긴 한데 갤럭시 Z 플립 3는 다소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물론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을 체감할 만큼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요소이긴 한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스마트폰이니까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을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발열을 잡기 위한 것이니까 발열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중인데 최고 온도가 전면이 44도대, 후면이 43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로 4K 60프레임 영상을 5분 이상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측정을 했는데 최고 온도가 전면이 41도대, 후면이 40도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4K 유튜브 영상을 3시간 이상 재생 중인 가운데 측정을 했고 최고 온도가 전면이 36도대, 후면이 35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HDR 고화질의 극한 FPS로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최고 온도가 전면 41도대, 후면도 41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중에도 온도 변화를 체크해 봤는데 최고 온도가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이 37도대, 반대쪽이 34도대를 기록했어요. 정리해보면 부하가 걸릴 때는 40도를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 때는 30도 중반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일부 민감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발열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갤럭시 S1 시리즈 발열 이슈 터졌을 때 온도가 40도 중후반에서 50도가 넘어가기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죠. 단지 함께 나온 갤럭시 Z 폴드3와 수치상으로 발열은 비슷한데 Z 폴드3가 열이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넓기도 하고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부분이 Z 폴드3는 사용간에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인데 Z 플립3는 가로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왼손이 닿는 위치라서 체감상 Z 플립3가 Z 폴드3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점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한쪽만 온도가 높고 다른 한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Z 플립3를 사용하는 형태를 생각해보면 주로 펼쳐서 세로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발열이 발생하지 않는 쪽을 주로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Z 플립3를 양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발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퍼포먼스에 이어서 후면 2개, 전면 1개로 구성된 카메라는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작은 화면으로 쭉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노이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Z 플립3가 갤럭시 A 시리즈 정도의 라인업이었다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프리미엄급에 있는 G 시리즈니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은 상태가 조금 더 좋지 않은데 부족한 선명도와 노이즈에 주변부 수치화 현상까지 더해지니까 Z 플립3 사용간에 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Z 플립3는 망원 렌즈가 없으니까 메인 광각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는 크롭 형태의 망원 촬영이 가능한데 뭔가를 기록해야 할 때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나 사진에 대한 기준을 낮춘다면 디지털 리베줌 정도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야간 사진은 장노출을 이용하는데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보다 촬영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잡히긴 하지만 사진 자체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왼쪽이 눈에 보이는 실제 조명 상태고 오른쪽이 야간 사진 모드인데 그럭저럭이죠.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피 사진도 살펴보면 사진의 기본적인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진이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치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기능적으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냥 찍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정말 편하고 손바닥 인식을 이용하면 바로 찍히니까 좋아요. Z 플립3 후면 카메라가 다른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보다는 부족할 수 있어도 다른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Z 플립3를 접어서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피 사진을 전면 카메라의 셀피 사진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보면 제법 괜찮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계속 보면 모델이 좀 아쉽긴 하지만 셀피 결과물은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진에 이어서 영상은 사진에서 실망을 하고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4K 해상도로 찍어보니까 제법 쓸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와 좋다 이런 느낌은 당연히 아닌데 이 정도면 우리의 추억을 나쁘지 않게 담아둘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영상 촬영 시에도 역시나 접어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면 다른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듯이 촬영이 가능한데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Z 플립3는 본인을 직접 촬영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갤럭시 Z 플립3가 G 시리즈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카메라는 중국기와 프리미엄 딱 그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디스플레이가 워낙 좋아서 찍어서 바로 보면 사진이 꽤나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진이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3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빨이 정말 최고거든요. 갤럭시 Z 플립3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배터리 이야기는 꼭 나옵니다. 3300mA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발생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폰 12와 갤럭시 S21과 함께 배터리 사용시간을 체크를 해봤어요. 유튜브 4K 영상을 재생했는데 비행기 모드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화면 밝기 100%, 볼륨 50%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60Hz로 맞췄고 굉장히 밝으면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다수의 물고기들이 계속 움직이고 물속 빛의 울렁임이 심해서 배터리 소모가 상대적으로 심한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6시간 52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갤럭시 Z 플립 3가 꺼졌는데 이때 아이폰 12는 20%, 갤럭시 S21은 10%가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석해보면 배터리 용량을 떠나서 사용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함께 고속 충전이 15W밖에 안 돼서 스펙적으로 아쉬운데 실제 충전을 해보면 0%에서 100%가 되는데 대략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은 편이라도 충전 시간이 길지는 않고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물론 25W를 지원했더라면 당연히 더 좋았을 텐데 삼성의 세심한 급 나누기는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갤럭시 Z 플립 3는 스티리오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전작이 모노 스피커를 탑재하면서 음질이 많이 구려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쓸만한 스피커를 탑재를 했어요. 음악을 듣는다면 그냥 접어둔 상태일 테니까 접혀진 상태에서 음악을 계속 들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가 하단과 상단 리시버가 있는 쪽이라 펼쳤을 때 소리가 약간이지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접었을 때도 그럭저럭 들을만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을 짧고 굵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힌지와 디스플레이 내구성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된 듯하고 IPX8 방수를 지원하고 암호 알루미늄 프레임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했으니까 충분히 튼튼합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7가지 색상이 나왔고 크림, 그린, 라벤더는 유광이고 팬텀 블랙, 그레이, 화이트, 핑크는 무광입니다. 한 손으로 열고 닫기는 저는 잘 안 되고 손이 조금 큰 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 손으로 어렵게 열고 닫아야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이렇게 열고 닫으면 되거든요. 저장 공간이 UFS 3.1 256GB 단일 옵션으로 나왔는데 256GB라는 용량이 작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운 거죠.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이식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접었을 때는 삼성페이 사용을 위해서 펼쳤을 때는 잠금화면을 풀기 위해서 써보면 사용성이 괜찮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가 가지고 있는 사용적인 면보다는 하드웨어나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생소한 점이 있는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예쁘니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매했을 때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긴 한데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난 것은 아쉽긴 해요. 물론 갤럭시 Z 플립 3가 가격을 낮추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인 폰으로는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하지만 Z 플립 3도 서브폰으로 계속 사용을 할 테니까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계속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가득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2번 봐주셔야 돼요.